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자, 방금 전에 이 김성주 의장님과 잠시 이야기 나누셨던 그 부영그룹의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출산 지원급 정책입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예, 맞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억. 통장으로 쏜다. 예, 맞죠. 묻기는 할 거예요. 진짜 애가 있는지. 예. 예. 자, 근데 어제요, 이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구성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쿠폰이나 바우처 아니고 진짜 현금 1억 준다고 합니다. 야, 사기업에서 이러는 건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그렇죠. 너무 빅 서프라이즈였는데요. 네, 해피 서프라이즈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지원 대상이요. 지금부터 아이 낳는 사람한테 줄게 요게 아니라요. 2021년 무려 3년 전부터 낳은 아이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자녀 한 명 낳았으면 바로 1억 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째째하게 뭐 한 명 낳으면 얼마, 뭐 두 명 낳으면 얼마 해가지고 총 1억이 아니라 무조건 자녀 한 명당 1억 원입니다. 또 돈을 특정 기간에 걸쳐서 쪼개주는 방식도 아니고요. 한 번에 시원하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이런 파격적인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 네. 솔직히 이 정도 정책이면 자녀 계획 없던 사람도 갑자기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갑자기 또 늦둥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열심히 해요? 모르죠. 그것도. 예. 아무튼 혜택 보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부영에 따르면요. 201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임직원이 7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쌍둥이나 연년생을 넣어가지고 이제 2억 원을 받는 직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부영은 이렇게 출산 장려금으로 7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중근 회장은 출산 가정에 1억씩 주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부영에서는 계속 시행할 것 이렇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부영은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는 이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 대목인데 예. 1억을 줘도 네. 몇 천만 원이 세금으로 빠진다. 그렇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 부영이 1억 출산 장려금 어떻게 지급할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네. 회사가 직원한테 1억을 그냥 주면 이게 보수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 근로소득이 합산되면서 대략 40% 가까이 세금을 떼게 됩니다. 네. 1억에서 4천만 원 세금 떼고 직원한테 6천만 원 주면은 이 정책의 취지 옅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영은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10%를 적용받아서 회사가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증여세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주는 사람 이 법인은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기부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세금 부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부영은 정부와 사회에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주고 받은 금액은 개인과 기업 모두 소득 공제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건 사실 좀 토론에 한번 붙여볼 만한 사안인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통이 상당히 크다. 네, 통도 크고 손도 크신데요. 네. 사실 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작년에도 본인의 고향 주민들과 또 초중고 동창 수백 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해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주민 280명에게 한 명당 2,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요. 네. 동산초 순천중 동창생 80여 명에게는 현금 1억 원씩을 그리고 순천고 동창생들에게는 5천만 원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거액의 증여로 인한 이 세금까지 공제한 후에 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 그렇게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현금만 약 1,400억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뭐 선물 세트, 공구 세트, 역사책 이렇게 기부한 것까지 따지면 대략 한 2,400억 원 규모의 이 선물을 하셨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기부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중근 회장 사면 예. 요 시기하고 겹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매우 공교롭습니다. 예. 이 회장은 지난 2018년도부터 회사 돈 4,300억 원에 대해서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횡령액 365억 7천만 원, 배임 156억 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서 2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8월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구속 161일 만에 가석방 됐는데요. 결국 작년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장님의 이 어두운 과거와는 별개로 이번에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정책은 조금 칭찬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자체는 뭐 그 칭찬을 해야죠. 근데 예. 또 그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게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영구 임대주택. 네네. 요 얘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런 단서가 있더라고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된다면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냐하면 부영은 임대아파트 사업이 주력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죠. 뭐 몇백 명, 수천 명한테 임대아파트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단 이유가 뭘까?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부영 회장이 이 그 임대주택 문제의 제도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나오더라고요. 예. 혹시 이것까지 깔고 지금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이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게 들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옛말이고요. 요즘 뭐 ESG 경영하는데 그렇게 되긴 어렵고 이제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게 경영의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국가는 뭐 하느냐 예,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요. 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지금 뭐 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